안녕하십니까, 영화우도 이작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진입니다. 항상 그 녹음 날짜를 얘기를 해야겠어. 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8시 58분 녹음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죠? 어때, 네. 저 소감이 어떻습니까? 당선 유력 떴을 때 반자이를 외쳤다고. 반자이가 뭐예요? 반자이 몰라요? 네, 반자이 한번 해봐요. 반자이가 뭔데요? 그러니까 반자이 아니, 해봐. 뭔지 모르는데 어떡해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어? 반자이 해봐. 싫어. 뭔데요? 반자이가 만세. 만세. 어느 나라 말인데요?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몰라요. 반자이! 느낌이. 모르겠네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죠. 소감이 어떠세요? 어디다 투표하셨어요? 미국 사람이 아닌데. 검은머리 미국인 아닙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았습니까? 예상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안 근데 되리라. 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음. 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안 나는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건 바람이고 예. 예측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점점 그냥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어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제일 좋은데요. 미국 경제가 제일 좋다고 해도 그건 뭐 모르죠. 그거는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제일 좋아 보이지만 그 나라 사람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 일자리 뺏는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는 외국인? 이민자. 이민자에 대해서 정책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폐쇄적으로 하고 이런 걸 원하니까 트럼프를 찍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저는 뭐 예측은 따로 안 했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노태우. 아직 윤석열 하고 있는 걸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는 새벽 기사가 나자마자 네. 미국 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시간외에서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왜 급등하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미국의 경제에 더 좋을 거다. 트럼프가 더 미국 경제를 잘 살릴 거다. 그리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불확실성 중에 제일 큰 게 전쟁이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전쟁 다 끝날 거다. 공언을 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난 끝내겠다. 이스라엘 전쟁 끝내겠다. 라고 공언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 돈만 생각하면은 트럼프 되는 게 좋은데 그렇잖아. 좀 너무 좀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 고립주의 하면은 여기 미군도 다 철수한다 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군 철수? 방위비도 오른다 하고. 미선이 호선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좀 너무 인간 실격이잖아. 트럼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지윤죄도 많고 네. 여자들도 많이 건드리고 뭐 그랬었으면 좀 조용히 그냥 부자로 살지. 뭐 정치까지 하려고 그래. 난 절대 출마 안 할 거거든. 그래서 부자로 사시게요? 계속? 그렇게 좀 해줘. 도와줘.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구독자 150명 150명 됐습니다 오늘. 좀 조심히 해요 좀.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었다. 이걸 왜 말하냐면은 트럼프가 되면서 이란이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이란이. 네.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되게 싫어하면서 특히 트럼프를 더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히 또 반대급부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또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트럼프가 당선돼야 미국이 망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미국은 지옥문이 열린다. 그 극단적인 세력 갈등 이런 게 아주 커지면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예측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지옥이 이 땅 위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시리즈를 보고 왔죠. 지옥 시즌2. 시즌1 나왔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봤었어요? 시즌1?
재밌게 봤었어요, 나름.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막 집중해서 막 몰아서 봤어요. 재밌어갖고 그때는. 6편밖에 안 되니까 또. 네. 재밌죠. 재밌었지.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였고, 저는 예. 연상호 예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실사로 이제 부산행으로 실사를 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조금 좀 그랬어요. 좀. 근데 첫 영화니까, 실사 첫 영화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잘 만든 건 아니더라도, 걸작은 뭐 아니더라도 그래도 준작은 되지 않냐. 그래서 다음 거를 한번 더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줄줄줄이 나오는 게 뭐였죠? 반도니, 네. 뭐 부산행이니, 아니, 염력이니, 또 뭐였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계속해서 실망을 해오다가 반도 2에서 이 연상호는 안 되겠다. 연상호는 기획만 해야지 자기가 연출하면 안 되겠다고 손절을 했거든요. 이제는 난 연상호 거 나와도 난 기대 안 해. 보긴 보겠지만 기대 안 해. 했는데 그때 지옥 1탄을 보고 와 너무 좋았어. 지옥 1탄 너무 좋아. 야 이거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게 연상호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다. 이 정도가. 이거 이상은 못 만들 것 같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옥 2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자마자 단숨에 후다닥 다 보고 왔습니다. 지옥 2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에 좀 재밌게 봤는데 약간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는 둘째치고 제가 이 이야기의 끝을 기대했었나 봐요. 제가 그랬는데 끝이 안 나. 그래서 끝이 안 났네. 이런 이제 뭔가 실망감으로 기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않게, 그거 잘 봤는데 마지막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게 마무리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랬고, 그리고 앞에도 그랬지만 사실 앞에보다 조금 더 친절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절을, 이 이야기에 대한 친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비록 주제는 이런,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당하는 거? 이거 당하는 거? 시연. 시연하고, 뭐 지옥으로 가고, 저 괴물들 이름 뭐죠? 괴물들? 이름이 사도. 뭐냐? 사도? 사도 맞아요. 사도잖아. 사도라고 해요? 신의 사도.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뭐 이런 자연재해 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일단 집중은 우리가 저 근데 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왜 누가 왜 당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왜 당하는지 이유가 없다면 대체 그렇다면 뭐 저 존재는 무엇인지, 지옥은 어디인지, 실제로 뭐 이렇게 뭔가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맞아요. 때도 그 그렇고 그렇죠. 딱 그거 같았어요. 네, 그때도 그렇고 결국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은 해결해주지 않고 그냥 그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엔 좀 그걸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절함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연상호 스타일로 조금 약간 너무 친절하고 약간 심파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설명을 해주니까 또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걸로 어쨌든 한번 계몽을 할 수는 있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시즌 3를 노렸다. 노린 건지 끝내 설명할 계획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에 약간 찜찜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제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 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 드라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밌다. 뭐 괜찮다. 추천이다. 원 보고 투 이 쭈루루 이어볼 거면은 추천인데, 원 보고 뭐 투 관심이 없었으면 굳이
또 3 나오고 봐라. 원 안 보고 2만 보는 건 아유 그거는 안 아닌 돼요?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저도 아직 엄청 재미없다 이런 건 아니고 보면은 아니, 그냥 뭐 하면서 봤습니까? 그냥 봤어요 이거는. 아, 네. 각 잡고 네. 왜냐면 지옥 1을 그래도 재밌게 제 봤으니까. 기억으로는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지옥 1도 이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내용이 지옥 1을 봐서 그런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상황이 막 바뀌고 하는 것 때문에 재밌긴 했는데 지금 약장이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뭔가 끝이 안 나고 이 감독이 사실 뭐 뒷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주제로 약간만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뒤에 덧붙인 건지 이게 조금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엄청 별로였던 거는 이 지옥 1에서는 여기 나오는 경찰인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경찰인 똥파리 양익준. 똥파리 양익준이랑 일본 배우들도 존경하는 양익준. 그 똥파리랑 그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 유아인. 짜증내는, 박정민. 박정민 나왔고 연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뭔가 다 연극 톤이고 너무 과장돼 있고 문근영 어떻습니까? 문근영. 문근영도 반가웠거든. 엄청 반가워.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분장하고 왔을 때. 근데 나중에 저 문근영이네 이렇게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조금 무대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는 그 유아인 대역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네. 주인공 남자 이름 까먹었어. 아이, 이름 뭐야? 김성철인가? 김성철 씨가 배우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연기가 좀 가장돼 있다는 느낌이 살짝 무대 연기자라 그래. 알고 보니까는 그 뮤지컬 배우던데.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지옥 1에서부터 이어지는 캐릭터가 사실 유아인에서부터 이어진 캐릭터가 유아인도 뭐 이렇게 원래 정도 그렇지만 연기가 그때도 약간 과장되고 미스테리하게 막 이렇게 보여져서 그거는 솔직히 김성철 배우의 연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중간에 나온 조연들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군중들 광신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제정신 아니니까. 근데 누구죠? 문소리. 문소리도 약간 조금 그랬고 있잖아 변호사 누구지? 김현주. 김현주 팀 있잖아요. 그쪽에서 화상으로 대화하는 그런 조연들이라던가. 맞아. 그 사람들 왜 싸우자는 거야? 회의하자는 거야? 왜 급발진을 해? 회의하다 말고. 굳이 표현을 막 엄청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개똥 거라. 씹은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런 게 너무 뭔가 몰입을 방해하는. 그게 그런 연상호의 느낌이 거친 들었습니다. 연출의 특징입니다. 네. 연상호 모든 작품들을 간통하고 있는 허접함.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저걸 했겠죠. 그렇게 디렉팅을 했겠죠. 네. 야, 표정을 아주 띠꺼운 표정으로 해. 그렇게 연기를 해줘요. 하면서 이렇게 했겠지. 아무튼 근데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거 지옥 GV 한 걸 봤더니 봉준호 감독이 나왔어.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연기들도 다 너무 좋고 특히 그 주연 배우 김성철 뭐 나쁜 사람이네 아주. 연기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 깔려던 말이 쏙 아니 나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지금 함부로 이렇게 봉준호의 권위에 우리가 예술을 모르나 봅니다. 그렇지, 우리가 연기를 모르나 봐요. 봉준호가 더 잘 알겠지. 우리가 뭐 우리가 연기를 뭘 알겠어요. 우리 뭐 키키의 구독자 몇백 명 있는 몇백 명이요? 백몇십 명. 다 합치면 몇백 명 되지. 700명 돼. 700명. 100몇 명. 700명으로 합니다 앞으로. 근데 봉준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네.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1 좀 되게 재밌게 봤는데 2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 그 연상호 특유의 진짜 연상호의 사인과도 같은 인장과도 같은 그 거친 연출 이 눈에 거슬리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약쟁이가 이게 3를
저기 한 건지 염두에 둔 건지 이게 끝나서 아쉽다라고 하는데 감독은 3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요. 그 얘기를 그만큼 써놓고 이만큼 만든 것도 아니고 1탄 써놓고 2탄 얘기까지 써놓은 다음에 1탄 만들고 이 시즌2를 만든 것도 아니래요. 당연히 그러면 시즌3도 써놓은 게 없겠죠. 시즌1까지만 써놓고 거기서 끝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설정 놀이를 막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하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좀 확장되면서 아이디어가 확장되면서 2를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뒤에 뭐 3가 있고 얘 괴물은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또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감춰져 있을 때가 더 재밌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알고 싶은 마음, 그렇죠. 알고 싶은 마음을 또 외면하면 그것도 안 되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완전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그쵸. 딱 거기서 끝났으면은 진짜 깔끔하고 그냥 궁금한 게 많이 남은 상태로 얘기는 회자는 많이 되고 이게 자체로 이게 생명력을 갖는데 맞아.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이 생기고. 맞아요. 그냥 끝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그 누구죠? 여자 돌아온 사람 김신록이 마지막에 시즌 1에서 돌아왔을 때 막 이러다가 이게 여기가 지옥이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야기를 막 갖다 붙이니까 뭐 더 이제 꺼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주제의식이 1탄에 이어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인간 군상들이 어떤 좌충우돌을 하고 있나 그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계관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감독 의도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1에서는 시즌 1의 대사로도 나오니까 분명한 건데 이 괴물들이 사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잡아가니까 죽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죽이잖아요. 3분간 온갖 고문을 한 다음에 3분 후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큰 죄를 졌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으면서 이거 신의 의도다. 신의 의도가 있는 거다 라면서 광신도 집단이 생기잖아요. 교리가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 짜증 전문 배우 박정민의 갓난 아기가 죽으면서 그 교리가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죄가 있어서 죽는 거면은 이 갓난 아기는 뭔 죄를 졌다고 얘가 죽냐. 그래서 그 교리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2탄에서는 그 교리가 깨졌을 때 기존 질서가 파괴됐을 때 이 대중들이 어떻게 경거망동하는가 이제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1탄에서 대사로도 나오지만 저 괴물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냥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는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거잖아요. 재수 없이. 그리고 그 자연재해를 입어서 사람이 죽을 때는 큰 고통 속에서 죽기 마련이잖아요. 뭐 한 번에 즉사할 수도 있겠지만 삼풍백화점 같은 거 무너졌을 때는 뭐 며칠씩 그 안에 갇혀 있다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자연재해, 랜덤하게 벌어지는 자연재해인데 그 아무 의미 없이 벌어지는 그런 큰 사건을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또 뭐 신의 해석을 내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군상극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2에서 그게 좀 확장됐는데 모르겠어. 좀 산만하잖아. 산만해. 그다음에 그 처음에는 그 지옥에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자연재해를 당해서 죽었어. 살아 돌아오는 건 그러면 왜 살아 돌아오는? 뭐 얘기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냥 그거는 정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유 없이 그냥 돌아오는 거야. 라고 그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부활이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활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대혼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힌트가 좀 있어야 될 건데 모르겠어. 뭔 힌트가 있는 건지. 근데 봉준호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의미 없이 랜덤으로 자연재해에서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과거가 있었다며. 지옥이 있다며. 뭘 봤다며.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활자들은 있고 또 이 세상은 이 광신도들과 그 여러 기존의 질서가 무는 무질서 상태로 빠지면서 지옥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이 지옥이 된 다음 지옥처럼 변해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 괴물들이 원래 지옥에서만 있다가 이쪽 세상에는 잠깐 3분 동안밖에 못 나오는 건데, 때때로 이 지구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 땅에 미움과 뭐 이런 반목 불신이 극에 달하면 그 분위기가 조성돼서 얘네들이 지옥에서 완전 지옥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다 넘어올 수 있는 건가? 그런 얘기로 가려고 하나? 그 중에 하나가 그 유아인 캐릭터가 뭐죠? 정진수요? 정진수 의장이 괴물화 되잖아요. 그게 그거를 보여주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 세상에서, 이쪽 세상에서 영원히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뭐 몸을 갖게 되는 건가? 그 사도들이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나?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밌고 얘기할 만한 게 많았는데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막 이렇게 섞어놔 버려가지고 더 하여튼 실망스럽습니다. 나 그 정도까지 아니야. 난 그래도 재밌게 봤고, 나는 우리나라 그 여배우들 중에 김현주가 액션씬은 제일 잘 찍는 것 같아. 너무 대단하던데요? 1화인가 2화인가에서 차 추격하면서 안에서 싸우는 그거는 진짜 멋있었어요. 그 동작도 빠르고, 그다음에 뛸 때 스피드가 또 엄청 좋아요. 내가 맨날 이게 좀 너무 맨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극한 직업에서 이한이가 형사잖아요. 초반에 그 좀도둑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엄청 못 뛰어. 너무 못 뛰어.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좀 떨어지잖아, 현실감이. 근데 김현주 배우는 그런 거 되게 잘하고, 문소리 뭐 난 또 좋았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 지옥문이 열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 고지를 받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지옥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인간의 몸을 흡수한 이 사도들이 이제 24시간 지구에서 활개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나 보다. 어찌 보면 이게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그래서 전 지구적 멸망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다시 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 근데 엊그저께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했는데 고기 그냥 드세요라고 해서 지구 생각하세요? 고기 그냥 드세요. 무슨 대체육이야? 뭐 인터뷰했던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아쉬운 걸 좀 구체적으로 짚자면, 첫 번째 그 양익준 있잖아요. 네. 캐릭터가 없어졌어. 이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딸도 그렇고, 내 딸이 광신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복수를 하잖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정진수 의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장진수 의장이 시연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시즌2가 와서는 이 양익준이 없어졌어. 그냥 양익준하고 그 딸내미 캐릭터가 그냥 없어져 퇴장해버렸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존재감이 없어요. 그 이야기에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고, 그냥 스토리에서 양익준하고 딸을 그냥 쏙 빼버려도 아무런 스토리에 지장이 없어. 이거 뭐냐 이거 뭐 딴 감독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거 하나가 좀 저기고, 전 좀 봉준호 씨가 문근영 엄청 칭찬하던데 나는 별로였거든요.
그 처음에 막 마이크 잡고 막 엄청 아글아글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보시고 알았어요? 몰랐어, 난 몰랐어. 저도. 나 신인 배우인 줄 알았어. 어. 발성이 왜 저렇지? 좀. 악을 쓰는데 발성. 그래서 뭐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근영이네. 귀엽긴 하다마는 난 별로더라고. 근데 봉준호가 칭찬해서 뭐 조금 너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새로 나온 김성철 배우와 예전에 유아인 배우가 서로 각각 해석한 그 정진수 의장에 대한 캐릭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유아인은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연기를 해서 이게 뭐 죽었다 살아나서 그런 건가? 뭐 잘 모르겠네. 근데 죽었다 살아와서 성격이 완전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유아인은 곧 죽을 거 알지만 그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기치고 막 그래도 당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좋은 세상을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한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의미 없는 이 죽음이 계속 될 거면 여기에 내가 네. 좋은 의도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만들. 네, 그래서 좋겠다. 그런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2대 의장도 정해놓고 이 세상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정진수는 지금 공포 속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나 이런 거는 머릿속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자기가 너무 무서운 거에 계속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거기에만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정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너도 나와 같은 상황인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 한 거잖아요. 우리 다 원래 이런 건지 그러고 이 사람은 오래됐으니까 혹시 극복 방법은 있는 건지 뭐 등등의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런 거니까 완전히 다른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 네. 역시 봉준호가 맞았다. 뭐라 그리고 하나 또 그 여기에 보면은 그 큰절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특히 그 문근영 남편 그분이 그 부활한 정진수 의장을 숲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알아보고 의장님 하면서 이렇게 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21세기에 큰절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면 갑자기 그 옛날 조선 사람처럼 이렇게 막 큰절을 하면서 넙적 엎드리나? 그런 장면 있지 않았어요? 1 시즌 1에 시연하고 그리고 다 넙적 엎드린 장면 있죠. 예, 예. 예. 첫 시연을 하고 나서 다들 생중계했을 막 때. 공포에 질려서 놀래가지고 막 다 큰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유아인을 추종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처럼 큰절하는 그러니까 뭐 큰절 그거를 좀 다른 큰절하는 방식이 아닌 요즘 21세기에 맞는 뭐 이렇게 막 같이 막 가서 셀카 한번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연출했으면 안 그냥 됐을까? 좋아하고 추종하는 거랑 완전 압도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독실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독실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교황이 왔어. 교황이 그래서 퍼레이드를 해. 그럼 거기 가서 막 엎드리진 않잖아 다. 없던 사람 있을 것 같은. 봤어요? 아니 있을 것만 같아요. 한두 명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가? 막 손은 들고 그냥 그러지. 누가 거기다가 엎드려서 큰절을 해. 성우경 갖고 이렇게 그 정도 하겠지. 그 정도 하겠지. 정도? 큰절? 나 하여튼 뭐. 되게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셨네요. 나는 왜 저 큰절을 하나 저기서. 죄송합니다. 안 이상하신 분들은 제가 좀 약간 좀 서구적이잖아요, 제가. 약간 독일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박정자 씨도 그 시즌 1에서 박정자가 부활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박정자의 부활로 끝나잖아요. 나이스 바디로 딱 부활을 하는데 그래서 시즌 2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병옥점이 생겼구나. 이걸로 인해서 병옥점은 생겼지. 부활자가 있다라는 것이. 내가 부활자를 이용해 먹으려는 시연과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냥 랜덤으로 일어난 걸 수도 있는데 거기다 또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이거 부활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신의 계시를 가지고 부활한 겁니다 하면서 그 부활자를 이용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의 뭐 좌충우돌이 벌어지죠. 네. 그거는 사실인데 일단 박정자가 뭐 할 줄 알았지. 박정자도 없어졌어 그냥. 없어지면 그 박정자를 이 드라마에서 빼버리면 스토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냥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부유하다가 아들내미 찾아가지고 떠나는 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원래 그런 건가? 의도한 바가 그런 걸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본 소감을 얘기할 때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건데 시즌 1 때는 각 캐릭터가 주는 뭔가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캐릭터는 수단이고 연상호 감독이 그냥 이런 에피소드, 이런 등장인물,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사건만 있어, 사건만. 사건들로 인해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뭐 지배계층이, 정부로 대변되는 지배계층이 이런 사태들을 어떻게 통솔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사태 때 종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종교와 또 다른 집단이 또 종교처럼, 종교는 아니지만 또 종교같이 그 화살촉 이런 게 있고, 또 반종교인 것, 막으려고 했던 집단도 어떻게 또 다른 권력 계층이 생겨서 또 그 내부에서도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지, 결국에는 캐릭터들이 뭐 일어나는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이 사건들에 우리는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뭐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만족스럽겠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했다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네. 캐릭터에 애정을 준 건 아닌가. 왜 봉준호가 괜찮다 하니까. 캐릭터 따위야 뭐. 근데 사실 봉준호 감독도 그런 거를 잘 해서 유명한 거잖아요. 기생충이나 뭐나 뭐 다 보면은 그런 괴물이라든지 그런 큰 사건은 어쨌든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주변 그 사건 큰 사건을 겪는 시민 지배계층,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결국에는 내용은 뭐 기생충도 내용은 뭐 어떻게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결국에는 지배계층을 죽이고 이게 끝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 사회 비판이라든지 비판이 아니라 잘 사실적인 묘사, 현실의 아주 훌륭한 반영. 뭐 그렇게 해석하면 훌륭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본 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쭉 2편까지 영화를 미리 써놓고 시나리오를 써놓고 1편 만들고 그다음에 2편 만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기 때문에 1편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가 좀 키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활약을 할 것만 같은 캐릭터들이 그냥 다 꼬무룩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 무룩? 무슨 무룩? 네? 무슨 무룩이요? 꼬무룩 말고 그 무룩 시무룩 말고 시무룩? 그런 캐릭터들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그 사람 연속해서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1편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디벨롭 해가지고 만들었다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사실 문근영 캐릭터 안 나와도 되거든요. 여기 안 나와도 되잖아. 그냥 화살촉이 미쳐있다라는 거는 다 알잖아. 문근영이 굳이 나와서 내 팔까지 태워 먹으면서 이만큼 미쳤어를 안 보여줘도 미친 건 다 알고 있잖아. 특히 1편 시즌1에서 그 화살촉, 최초의 화살촉이었던 사람이
폐인되잖아요. 자기 고지 받은 이후에 자기는 신의 의도를 따르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고지가 왔어. 그래서 폐인이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마지막에 그 아기 고지 받은 아기의 시연 일이 됐을 때 얘가 다시 본성을 드러내지. 자기 감추지 못하고 다 화장 다시 쫙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아 진짜 이게 진짜 뼛속까지 미쳤구나. 이게 잘 오히려 거기서 잘 표현됐는데 문구령 나서 그냥 악의 악만 소리만 지른다고 뭐 이 광기가 더 추가적으로 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시즌 1에서 보여줬는데 사실 없었어도 되는 문근영에다 이렇게 힘을 줄 게 아니라 있었던 캐릭터 뭐 박종자나 아니면 그 양익준이나 뭐 이런 사람들 캐릭터의 이야기를 서사를 더 부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조금. 그냥 문근영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시연을 첫 번째 시연을 보고 변해가는 과정. 네, 그런 거를 그냥 변해가는 과정 그러면서도 진짜 광신도가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냥 그 에피소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정. 역시 봉준호가 허투루 좋다 한 건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부활자는 여기서 이제 박정자가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최초의 부활자. 누구죠? 이거는 방송에 안 낼 건데 스포일러니까. 아, 얘. 아, 저는 부활한 거였구나. 다 탔다가 갑자기 찾다가 부활한 거였구나. 금세 부활했잖아요. 금세. 그래서 난 이게 여기서 뭐 어떤 뭐 비밀이 이거 그냥 1편하고 수미상관처럼 똑같이 1편에서 박정자가 부활했으니까 2편에서 얘 최초의 부활자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냥 똑같이 대꾸를 이뤄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뭐 3탄을 준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탄 준비 안 했다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이렇게 좀 중요한 소재로 쓸 거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활도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랜덤이었어. 네, 부활도. 랜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정자도 최초의 시연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 명이 당했었는데 최초의 중계 방송한 사람. 그거고 거기 그랬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관 같은데 전시되어 있다가 그 부활을 또 누군가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항상 보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또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디선가 부활자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찾아와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찾아와요? 안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뭐 시기가 달라도 뭐 달라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저기처럼 어벤져스에서 그 날라갔던 사람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겁니까? 잘못한 게 애기는 거의 없으니까 금방. 다른 놈들이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감옥 갔다 오듯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설정이 있다면 한 시간형 이렇게. 그런 설정이 있다면 와서 이걸 하는 게 시연을 하는 게 자연재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정말 신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신의 의도지 그러면 그 괴물을 누가 만들어? 자연재해가. 1편의 설정을 파괴하는 거지. 그리고 1편이 이렇게 놓은 금자탑을 쓸어버리는 거야. 이게 저기 의도가 없는 거고 그냥 랜덤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1편에서 벌어졌던 그 인간 군상극이 의미를 갖는 거였거든. 그래서 잘 만들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 라고 박수를 쳤던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진짜 의도가 있었던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 난리 법석 친 사람들이 맞았던 거잖아. 그러면은 시연을 당하는 것도 랜덤인데 부활에다가 또 의미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랜덤이냐. 그러면 우리가 신이 자연재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이 죄다. 그럼요. 신을 막아야 된다. 그럼요. 오늘 깨달음 얻으신 것 같은데. 이거 7년 하는 동안 제일 좋은 얘기한 것 같아. 제일 좋은 7년이 됐나요? 저희가 제일 좋은 얘기한 것 같아. 2017년부터 했어. 그 점이 제일 놀라운. 이야, 진짜 7년 만에 진짜 제일. 야, 대단. 7년 동안 우리가 이걸 계속 해왔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말을 했다, 야. 나 지금 소름 돋아. 야, 백곰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지? 7년간 계속 무의미할 수 있다니. 의미 없는 거에. 성장하지 않고. 의미 없는 거에 이렇게. 그래서 저기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난 연상호한테 2 이상 바라면 안 된다. 너무 까는 건가? 2 이상 바라면 안 되고 이 정도면은 연상호 만든 것 중에 볼만하고 넷플릭스에서 집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 이 정도면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네. 애초에 핀트를 잘못 기대하고 시작한 내가 문제지. 아이고 난 결말도 좋았어. 그 모든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다 고집받는 거. 드디어 올 맞아요. 것이 왔구나. 뭔가 이렇게 진짜 드디어 온난화로 절멸의 순간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네, 절망적.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현실이 잘 반영된 드라마 같다. 네. 그래서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끝내야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 날이잖아요. 예, 벌써 맞습니다. 10시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들. 다음 주에는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예. 미국 주식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급등하는 주식 네. 그 안에서 주식은 급등하지만 돈을 벌 수 없는 개미들 네. 누가 웃고 있는가? 네. 개미의 눈물 뒤에서 웃고 있는 자들에 네. 대한 영화 뭐죠? 덤머니. 덤머니 보고 옵니다. 네. 이 작가였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 저 박정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